뼈 건강 때문에 우유 드시나요?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은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만 신경 쓰고 칼슘을 놓치면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비어가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시큰거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겨요. 골절이 한번 생기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빠지고 결국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뼈 건강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고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챙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만 믿고 계시다가 뒤늦게 골절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크게 후회하십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골절이라고 불립니다. 통계적으로 3분 중 1분은 2년 이내에 큰 위험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다행히 뼈는 혈관이나 근육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봅니다. 우유를 매일 챙겨 드시던 환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척추 골절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되어 있던 거죠. 환자분은 내가 그동안 잘못해 왔구나 하고 충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 5가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똑똑한 칼슘 섭취법, 그리고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황금 식단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황금 식단은 실제 환자분들이 골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방법이라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값비싼 보충제 없이 뼈 건강을 지키고 골절 걱정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꼿꼿한 허리, 활기찬 걸음, 그리고 자유로운 노년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뼈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 김영환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칼슘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60세 이상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90% 이상이 칼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이 700mg에서 800mg인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350mg 정도만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먹은 칼슘의 40% 정도를 몸이 흡수할 수 있었는데 60대가 되면 20%도 흡수하지 못해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남성도 10명 중 1명꼴로 골다공증 환자예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골절 사고를 보면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거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해요. 특히 대퇴골 골절의 경우 수술 후에도 20%의 환자분들이 1년 내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약해진 뼈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뼈를 구원해 줄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칼슘 공급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멸치예요. 여러분, 우유 한 컵에 칼슘이 200mg 들어있다는 걸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말린 멸치 15g,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면 무려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유 한 컵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놀랍죠? 멸치의 장점은 뼈째 먹는 생선이라는 거예요.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뼈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뼈의 칼슘을 그대로 섭취하는 셈이에요. 멸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멸치가루를 만들어서 밥에 뿌려 먹는 거예요. 마른 멸치 50g을 팬에서 살짝 볶아서 믹서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멸치가루 한 큰술이면 하루 칼슘 권장량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멸치 국물을 우려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멸치 20마리 정도로 국물을 우리면 한 그릇에 약 1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시금치예요. 시금치 100g에는 99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한 접시면 우유 반 컵 정도의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금치의 특별한 점은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영양소들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시멘트가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금치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까?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데 사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면 수산이 50% 이상 제거돼요. 데친 시금치 나물 한 접시면 약 8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참기름과 마늘을 넣고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잘 흡수돼요. 세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는 정말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치즈 30g, 그러니까 한 장 정도에 무려 200mg에서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보다 더 많은 양이죠. 특히 체다 치즈나 모차렐라 치즈의 경우 100g당 7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치즈의 또 다른 장점은 유산균이 이미 발효를 시켜놔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치즈는 괜찮으실 거예요. 치즈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아침 식사로 식빵에 치즈 한 장을 올려서 토스트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두부예요. 두부 100g에는 약 13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부 한 모 반 정도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4분의 1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튼튼한 근육이 있어야 뼈도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두부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순두부찌개나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려면 두부 자체를 주요 요리로 만드는 게 좋아요.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를 해서 드시면 한 끼에 2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두부에 깨소금을 뿌려서 드시면 칼슘 함량이 더 높아져요. 다섯 번째는 두유예요. 시판 두유 200ml, 즉 한 팩에는 약 12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60% 수준이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에요. 두유의 장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소플라본은 특히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좋은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줘요. 두유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드시거나 커피나 차 대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바나나나 딸기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지금까지 5가지 칼슘 풍부한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마치 열쇠 없이는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예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즈음에 산책하시면 돼요. 하지만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해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 버섯류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어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치즈를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시거나 두부 요리에 브로콜리를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2대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가 아닌 다른 곳에 쌓여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아침에 아몬드 15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바나나 두유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리 칼슘을 열심히 드셔도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나트륨 즉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적당히 드세요. 카페인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2잔으로 줄이시고 커피 드신 후 1시간 뒤에 칼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칼슘을 소량씩 자주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인 8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200mg씩 4번에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치즈 토스트로 200mg, 점심에 두부 요리로 200mg, 저녁에 멸치 요리로 200mg, 간식으로 두유 한 팩으로 200mg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완벽해요.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황금 식단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하루 3끼를 어떻게 먹어야 800mg의 칼슘을 충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을 짜드릴게요. 아침 식단부터 말씀드릴까? 우선 주식으로는 식빵 2장에 치즈 1장을 올린 토스트를 드세요. 여기서 이미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음료로는 두유 한 팩을 드시면 120mg이 추가돼요. 만약 두유가 부담스러우시면 우유 한 컵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과일로는 오렌지 반 개나 키위 1개를 드세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줄 거예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이미 25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신 거예요. 점심은 좀 더 든든하게 드셔야죠. 주식으로는 멸치국수나 멸치국밥을 추천해요. 멸치로 우린 국물에 멸치가루까지 넣으시면 한 그릇에 15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반찬으로는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드세요.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과 마늘로 무친 시금치 나물이면 8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두부 반 모 정도를 넣은 된장찌개를 곁들이시면 50mg의 칼슘이 더 추가돼요. 이렇게 점심으로 28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되 칼슘은 놓치지 마세요. 주식은 현미밥에 멸치가루 한 큰술을 뿌려서 드세요. 멸치가루만으로도 10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어요. 국물로는 미역국을 끓여 드세요. 미역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여기에 두부를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더욱 좋아요. 미역국 한 그릇에 약 50mg의 칼슘이 있어요. 반찬으로는 고등어 구이나 연어 구이 같은 생선을 드세요. 생선 자체에도 칼슘이 있고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이렇게 저녁으로 2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하루 중간중간 간식으로도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오후 3시경에 아몬드 15개 정도를 드시면 60mg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부족하시다면 요거트 1개를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 100g에는 약 12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베리류나 바나나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이렇게 하루 식단을 계산해 보면 총 830mg의 칼슘을 섭취하게 돼요. 60세 이상 권장량인 800mg을 넘어서는 완벽한 식단이죠. 간단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멸치가루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마른 멸치 100g을 팬에서 3분 정도 볶아서 식힌 후 믹서에 갈기만 하면 돼요. 한번 만들어 두시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시금치 나물은 끓는 물에 시금치를 1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 이런 식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씩 바꿔가세요. 처음에는 아침에 치즈 토스트만 추가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점심에 두부 요리를 더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이제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쌓이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반감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피하시는데 사실 뼈 건강에는 운동이 필수예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단단해져요.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특히 중력에 맞서는 운동이 좋아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표적이에요. 수영은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물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뼈 밀도가 현저히 개선돼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뼈 밀도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집 주변을 10분씩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시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두 번째는 햇빛 노출이에요. 앞서 비타민 D 이야기를 했는데 햇빛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비타민 D 공급원이거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시간대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가 자외선이 적당해서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는 효과적이거든요.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창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으로는 비타민 D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척추에 압력이 가해져서 척추 골절의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잠잘 때도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지 마세요.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72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김영순 할머니는 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를 1리터씩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지셨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았어요. 선생님, 저는 우유를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김영순 할머니는 우유는 열심히 드셨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선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또 짠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김치, 젓갈류를 많이 드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어요. 김영순 할머니께는 우유 대신 두유와 치즈로 바꿔드리고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도록 했어요. 또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짠 음식을 줄이시도록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김영순 할머니도 이제야 진짜 뼈 건강관리법을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의 중요점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칼슘 보충제만 드신 게 아니라 식단 전체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슘은 우유만이 아니에요. 멸치, 시금치, 치즈, 두부, 두유 이 5가지 음식이면 충분히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둘째, 칼슘만 먹으면 안 되고 흡수율을 높여야 해요. 비타민 D, 비타민 C,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고 소금, 카페인은 줄이세요. 셋째, 소량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에 더 좋아요.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넷째, 식단과 함께 운동, 햇빛 노출,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야 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걸 한두 번 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 6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식단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 주세요. 특히 어떤 음식이 가장 드시기 쉬웠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 드릴게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도 뼈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침에 우유 대신 치즈 토스트 하나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심에 멸치가루 한 큰술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이 평생의 뼈 건강을 지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허리 꼿꼿이 세우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